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non-verbal이라고 해서 앞서서 이제 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영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한국어와 그 영어는 아무래도 좀 다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어를 학습을 하면서 그냥 이제 시험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시험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의 그 캐릭터스틱 특징을 생각을 못하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원래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언어를 이제 language or art, art의 하나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를 이제 베이스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문화를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이 가서 이렇게 학습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언어다, 그냥 language는 language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시대에 따라서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한국말만 보더라도 한국의 뭐 50년대 영화를 만약 유튜브나 이렇게 뭐 옛날 영화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때 말하던 투와 지금 말하는 투는 또 많이 다를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도 어떤 그 동네만의 특징들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또 반영되어 있는 그 패턴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로서 verbal communication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캐나다 사람, 아니 내가 이제 미국에 job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아니면 뭐 zoom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뭐 화상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영어로 전달할 때 영어 쓰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attractive,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written English라는 게 있고 또 spoken English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와 영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차이가 많은 언어거든요. 영어에서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장 안에 어떤 높낮이, 강세라는 게 존재는 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죠? 억양과 강세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세로 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한국어와 좀 다른 것은 한국어에서는 높임말을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야 이러진 않잖아. 아빠한테 그죠? 하나요?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름을 부를 수 있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한국 딸이 6살이에요. 이제 남편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가 많거든요. 한국 같으면은 만약 김철수 같으면은 딱 6살 딸내미가 아빠한테 철수야 이렇게 부르면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가 한국말처럼 그런 high form, 높임말이라는 게 존재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높임말이 없는 대신에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백악관의 대변이 있는데 스트리트 그냥 거리에서 쓰는 어떤 그런 은어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높임말은 없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나한테 존중해줘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을 비존중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뭔가 존중을 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존중을 할 수 있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좀 가볍고 좀 더 친해지고 싶다면은 그때는 좀 격식이 없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해서 이 그 verbal communication in English를 할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법으로 나눠주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타이틀을 적었을 때 written English라는 거와 versus spoken English라는 걸 적었어요. 아마 이제 생각했을 때 그냥 written 쓰는 거고 그 다음에 spoken
말로 하는 건데 별 차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솔직히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뭐 애기들이 뭐 6살짜리 애기가 뭐 쓴다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뭘 쓰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까 했듯이 뭐 미국에 있는 IT 회사에 내가 뭐 개발자로 지원을 한다. 그럼 이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 영문 이력서 그리고 이력서를 넣고 나서 패스가 되면은 인터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말하는 거. 이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것은 비즈니스고 여러분들은 you are adult 성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외국인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인의 언어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뭔가 그들의 문화에 맞는 어떤 표현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크게 보시면은 formal English가 있고 informal English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격식을 갖춰야 되는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격식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written English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지금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의 표현들이 글도 쓰고 그 다음에 말로 하기도 하지만 글로 쓰는 것들, 특히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에 쓰는 표현들은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와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뭔가 규칙권 그리고 뭔가 그 표현마다의 힘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나중에 이력서를 쓰실 수 있고 자소서도 쓰실 수 있고 막상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취업에 가셔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정말 좀 멋지게 뭔가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실 수가 있어요. 스포큰 잉글리시를 한번 가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뭘로 하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면은 대부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책으로 많이 보면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걸로 많이 보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의 드라마 이런 거 보고요. 소프오페라 같은 거 보고 얘기를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상황에 맞춰서 쓰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서 예를 들어 미국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같은 코워커들, 직장 동료들끼리 굉장히 항상 포멀한 익스프레션을 쓴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같이 코워커끼리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랭도 쓰기도 하고 인포멀 익스프레션도 쓰고 이렇긴 하지만 job interview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회사에서 이제 직장을 구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아니면은 계약을 따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또 표현하는 게 슬랭 같은 거 쓰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미국 드라마를 하는 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슬랭 예를 들어서 bas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서 hey,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여. What's going on? 그러니까 yesterday, okay, Jeremy has like a big bash. 그러면은 bash라는 게 party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he threw the big bash. 뭐 이런 말 쓰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인터뷰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스포큰 안에서도 우리가 말 그대로 슬랭, 은어라는 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디엄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이디엄이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formal expression을 이제 하실 수가 있죠.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슬랭이 그닥 저는 모르겠어요. 슬랭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슬랭이 있으면 굉장히 cool, you're so cool 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슬랭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를 반영을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기가 짧아요. 제가 조카가 밴쿠버에 있어요. 가끔씩 저랑 유선상에 통화를 하면은 저보고 굉장히 올드하대요. 걔는 이제 한 14살 정도 되니까 밴쿠버에서 말하다 보면은 내 말도 느리고 그 다음에 표현 자체도 굉장히 올드하다는 거죠. 걔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슬랭을 쓰니까.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에서 아니면 국내 공사를 들어가시든 국내 기업에 들어가시든 아니면 해외에 들어가시든 간에 언제 우리가 뭐 굉장히 글로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를 쓰시게 된다면 그 비즈니스상에서 쓰실 때는 슬랭은 그렇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슬랭 학습에 좀 효과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포멀 익스프레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팝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요. 이게 지금 팝 퀴즈의 표현이 스포큰인지 아니면 리튼인지 한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첫 번째 문제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 she was dead or extremely 주주에 보셔야 돼요. dead keen to or extremely keen to meet the new director. 아침표가 없네요. 아침표 좀 이해해 주세요. She was dead keen to meet the new director. 그 다음에 she was extremely keen to meet the new director.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 spokenes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요 spoken과 written을 쓰고요. dead나 extreme 중에서 하나는 100% spoken만 써요. 어떤 걸까요? 아시겠나요? 자, 저번에 보시면은 dead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0% spoken에 쓰입니다. spoken이다 보니까 written을 쓰지는 않아요. 아마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부사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한국 분들이 쓰실 때 그 강조를 하는 부사를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강조 부사가 있어요. very. 근데 이 very를 다 갖다 붙여요. very good, very expensive, very cold 다 붙이면 왠지 많이 될 것 같지만 솔직히 같이 안 쓰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이 ver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informal expres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상에서 그런 아이들은 쓰실 수가 없는 거죠. extremely 같은 경우는 솔직히 written과 그 다음에 spoken을 쓸 수 있고요. 굉장히 formal하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ad는 만약에 여러분 she was dead keen to 그러니까 새로운 디렉터, new 디렉터를 만나는 걸 정말 갈망한다라고 할 때 정말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dead를 쓰시면 spoken적인 개념일 거고요. 약간 British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extremely를 쓰시게 되면은 얘는 조금 이제 spoken과 written 중에서 약간 더 formal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가볼게요. We should be boarding the aircraft 아니면은 we should be getting on the plane. boarding the aircraft 그 다음에 getting on the plane. 예, 두 가지를 나눈 거거든요. In about 10 minutes. 자, 우리는 지금 10분 안에, 그죠? 10분 후에 비행기 타야 되는 거거든요. 비행기 타다. 지금 보시면겠지만 board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제 이 비행기 단어의 어원을 보시면겠지만 비행기에 대부분 쓰는 어원, 이 단어들의 그 루트는 배에서 많이 나왔어요. board라는 것도 원래는 배에서 나온 단어죠. 아주 굉장히 formal합니다. 그래서 이제 boarding the aircraft라고 하면 이건 100% written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쓰실 수는 있어요. 말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 it sounds not right?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spoken을 쓴다면요, get on the flight, flight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plane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get on 이런 말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말과 그 다음에 말하는 건 틀려요. 이런 부분이 좀 틀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oarding time. 근데 글로 쓰는 거죠, signature, 그렇죠? 그래서 노티스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 보시면겠지만 비행기 표는 boarding pas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Mr. Chirp, pay for the cost 아니면은 board the cost인데요. 아마 pay라는 단어는 대부분은 아세요. 지금 보시면은 Mr. Chirp라는 사람이 그 수리비를 냈다, 그러니까 지불했다라는 말을 쓰는 건데 지불을 하다라는 말도 보통 pay for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하지만 pay for도 spoken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보이스를 보내고 보고서를 쓴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쓰시려면 board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written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written English를 자세히 잘 보려고 하신다면요,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노티스나 공공장소에 붙어있는 이렇게 그 알림 같은 데 보시면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낯선 표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시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굉장히 formal한 written English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 더 팝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팝 퀴즈는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것 또한 spoken과 written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oss 아니면은 employ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spoken, 이건 좀 spoken보다는 봅시다. 좀 formal하냐 아니면 informal하냐 할게요. 어떤 게 좀 더 formal
조금 어감이 좀 그렇죠. employer이 조금 더 여러분 그 굉장히 포멀해요. 보스는 솔직히 여러분 he's my boss 아니면 I introduce my boss. 솔직히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he's my boss. 처음 만났는데 보스라고 하기는 좀 약간 루드할 수도 있어요. 보스는 정말 친할 때 쓰는 우리가 슬랭입니다. 그래서 은어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상사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은요, 보통은 잘 쓰진 않지만 쓰게 된다면은 he's my senior staff, 아니면 senior officer, 아니면 employer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employer가 꼭 고용인이라는 말로만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쓰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들은 직책을 얘기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국처럼 이렇게 직책이 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레더가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고요. 굉장히 그 팀 안에서의 좀 더 스페셜리스트라든지 조직화된 단어들을 더 많이 쓰죠. 그게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gift와 present입니다. 자, 얘는 이것도 formal과 informal로 나눌게요. 어떤 게 좀 더 formal할까요? 솔직히 말할 때도 gift 써요. Right? I got a gift 할 수 있거든요. 둘 중에서 좀 더 포멀한 expression, 격식 있는 표현이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gift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은 한우 세트 앞에 보면 gift set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gif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멀한 표현이고요. 영화 같은데 넷플릭스에 나오면은 Hey, what is your birthday present? 말씀을 present 이러면 굉장히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informal expression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spoken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문서를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기업들을 쓰시는 게 좀 더 포멀하게 보인다. 사운드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kids와 children이에요. 그죠? kids versus children. What do you think? 이것도 포멀한 얘기, 포멀로 갈게요. 왜냐하면 메트도 되고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어떤 게 조금 더 informal 할까요? casual 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키즈라는 녀석이 조금 더 informal해요. 얘는 그래서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즈를 꼭 우리가 아이들만 나타낼 수는 없고 꼭 아이들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애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생들이라고 말할 때도 뭐 universities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슬랭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children 같은 경우는 좀 더 formal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children's park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하시는 게 있는데 그 키즈 카페도 뭐예요? 하는데 이거 제 생각에 한국에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조금씩 어려워지실 텐데 positive versus good이에요. good, positive. The result is positive. The result is good. What do you think? 이것도 하나는 굉장히 formal해요. 하나는 informal, right? 그래서 지금 보시면 good 같은 경우 굉장히 informal해요. casual하게 얘기하는 거죠, right? We got like a good result 하면은 굉장히 informal expression. 우리가 이제 결과가 좋다라고 할 때 맞아요. 두 개 다 좋은 결과, 좋은 결과, result, right? 그래서 positive result, good result 두 개 다 같지만 positive가 되시면 이건 조금 더 조금 더 포멀한 표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서 어조나 뉘앙스를 아시면서 쓰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Definitely를 넘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면 definitely versus really, 그다음 very라는 게 있죠. Definitely, really, very 제가 아까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Really, very, pretty good, really good, very good. That's all informal expression. 정말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강조하면 무조건 베리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거의 다 넣어서 얘기를 하시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의 예만 든 거지 definitely 말고 상황에 맞춰서 뭐 highly가 있을 수도 있고 extremely 뭐 아니면 strongly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 김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totally라는 단어 아실 텐데 totally는 어떻다 생각하세요? totally는 spoken일까요? 아니면 written일까요? 이것도 spoken이에요. 솔직히 에세이나 이런 데 쓰실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쓰죠. 맞다고 하면서 쓰는데 솔직히 이제 공문서를 작성하면 totally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나중에 영어 이력서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표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increase versus go up이에요. Going up, the data is going up, the market is going up, right? The sales goes up. go up을 많이 쓰실 건데 이것도 굉장히 스포큰적이고 굉장히 인포멀적인 익스프레션이에요. 그에 비해서 increase는 굉장히 포멀하다. 그래서 formal.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데이터 쓰실 때 이런 표현 쓰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뭐 외국의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increase 그와 유사한 단어를 쓸 때 너무 딱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거나 스피치를 하실 때 이런 거 좀 적절하게 인포멀적인 것도 좀 넣어서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본인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딱딱하면은 좀 가볍게 갔다가 또 다시 또 딱딱하게 갔다가 또 가볍게 갔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쓰시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겠지만은 verbal 우리가 그 verbal communication은요, 영어 입으로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서 영어로 할 때는 이게 지금 말로 할 때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말을 한다고 전달할 때도 스포큰적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말로 안 되고 대부분 또 리튼으로 가야 되는 표현들이 있구나.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 스포큰을 할 때도 경우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게 비즈니스 환경이고 처음 만난 사람 같으면 좀 더 포멀한 익스프레션, 좀 더 캐주얼한 뭐 상황이라면 좀 더 인포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그것이 verbal communication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영어를 나타내는 것들이 다양히 있어요. 뭐 spoken English, written English도 있을 거고, formal English, informal English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slang, 그 다음에 idiom,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컬러케이션 이런 게 있을 건데요. 아까 이제 슬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팝핑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피어리드, 은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고요. 영어에서 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애가 뭐냐면 이디엄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영어권의 영어를 쓰는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위트 있는 말, 유머러스한 말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이디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질문을 좀 하기 좀 약간 민망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만나는 나이가 어떻느냐, 종교가 뭐냐, 뭐 아니면은 또 뭐 가족사 이런 것들 묻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그런 아니면 좀 약간 이 분위기가 좀 unawkward한 그런 분위기들,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디엄입니다. 그대로 웃게 만들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디엄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일 중에서 레몬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레몬은 어떻게 생겼어요? 레몬은 겉에 보시면 이게 노란색이고 그렇지만 겉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못생겼어요. 좀 애가 하자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My computer is broken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My computer is lemon 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 되는 거야. 이 자체를 상황을 묘사를 하고 그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저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하고 야 우리 같이 술 한잔 할까? 그래서 나가서 술 한잔 하는 거야.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같이 술 할까? 뭐 밖에 나가서 빵 한잔 마실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I have a ball and chain. 그러니까 볼하고 chain이 뭐냐? 이게 이디엄이거든요. ball and chain.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중세시대 가시면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요. 감옥이 굉장히 엉성해요. 누구나 탈출할 수 있고 탈출을 하지 말라고 발에다가 아마 만화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쇠를 해갖고 체인을 갈아놔요. 이게 도망가지 말라고. 이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다 보면 힘들고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ball and chains는 흔히 말해서 족쇄죠. 결혼을 하면 족쇄가 거기서 와이프나 애겠지. 근데 나보고 이제 술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야. 집에 족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웃죠. Okay, alright, so maybe we have maybe some dinner lat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서 그들을 하여금 묻게끔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디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지금 이제 우리는 취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해외 취업이 됐든 국내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취업 또한 아마 국내에서의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국내만 뛰는 그런 플레이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뛰는 친구를 많이 회사에서 많이 보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회사를 만약 국내 회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외국인 바이어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에 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적인 어떤 그런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 꾸려나간다면 그때는 많이 활용되시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되고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셔야 돼요. 오케이? 알아두시고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집에 부모님들한테 볼 & 체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앞에 이제 제가 verbal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예제를 조금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좀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상. 지금 아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written English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spoken English이 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더 살을 붙일 텐데 written English는 여러분 어떨까요? 나중에 지금 조금 있다가 영어 이력서도 쓰셔야 되고 영어 자소서도 쓰셔야 되는데 이때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formal English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formal expression만 내가 많이 안다고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내가 이렇게 영어 이력서 썼는데 그 글 중에서 뭐가 더 부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드릴 거에 written English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written을 하실 때 우리가 뭐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여러분 그 강조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말을 전달을 할 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적어놨는데 active voice라는 게 있고 passive voice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voice라고 그쵸? 음성이긴 해요. 근데 voice, 우리가 active voice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 말하는 우리가 능동태라는 녀석이고요. passive voice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능동태, 수동태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면서 왜 갑자기 어법을 하지? 이렇게 하실 건데 이거는 솔직히 어법 시험을 위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왜 이런 영어에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웨스턴 컨트리에서 이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말이 존재를 할까요? 이거는 전달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같은 문장인데 보시면은 좀 달라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위에 New Vice President,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New Vice President will invite all the workers from our office to his house 했고요. 두 번째가 all the workers from our office will be invited to the new president's house 했어요. 솔직히 내용은 우리 그 프레젠트가 새로운 프레젠트가 우리 지금 오피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초대를 해 집에 이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패턴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능동태고요, 하나는 수동태예요. 어떤 걸까요? 어떻게 능동태일까요? 지금 보시면 위에 will invite라고 하는 것이 능동태고 맞죠? 밑에 will be invited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지금 이제 이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이 둘 중에서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을 한다면은 어떤 게 공문서에 더 맞을까요? 맞아요. 말로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냥 말로 Hey, Mike, did you hear that? 들었어? Our new vice president will invite our all. 이렇게 말로 한다면 아마 위에 걸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스포큰이었으면. 근데
문서로 작성을 했었다면 분명히 위에 거보다는 밑에 거로 노티스를 준다면 밑에 거 줬을 거야.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나중에 영어로 만약에 여러분이 말을 하시게 되면요, 들을 때, 전달할 때 좀 느낌이 틀려요. 능동태로 보통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통통 튀고 재밌어요. 오늘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넷플릭스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말할 때 수동태로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회화를 할 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능동태로 말을 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게 너무너무 짧고 재밌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동태가 되시면요. 수동태는 조금 약간 단조롭고 재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웃긴 게, 인트레스트한 게 역사로 들어가시면요. 1960년대 후반인가? 이때 가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영어권에 그때 한때 트렌디한 영어 표현이 뭐냐면 수동태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스콜러라는 그런 사람들이요 거의 옛날 말했을 때 이게 수동태를 말했습니다. 수동태는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그리고 강조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앞에 subject라고 하는 거죠. all the worker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emphasize, 강조를 하고자 한다면 이 표현이 더 맞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active voice와 passive voice,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것들. 능동이라고 하는 건 하나 기억하실 거면 굉장히 재밌다, 통통 튀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스포큰에서 많이 씁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재미는 없지만 뭔가 내가 좀 강조를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그때는 패시브 보이스를 쓰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것들을 문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뷰할 때 잘 미니플레이트 조정하셔서 쓰시게 된다면 좀 더 attractive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솔직히 저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콩탈에 보시면은 마이 페이지 있죠. 콩탈 앱 저희 쓰고 공부하고 계시니까 그게 보시면 마이 Q&A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